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을 통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재판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재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가볍게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소장 작성법이라는 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원고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그 자가 원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고가 자신이 구하고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틀립니다. 아니면 원고의 주장은 뭐 모두 맞긴 한데 일부가 틀립니다. 뭐 이런 어떤 답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소장을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출을 서로의 어떤 주장이 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원에서 이제 기일을 잡게 되는데, 변론 기일이라고 하죠. 이 기일을 잡으면 이제 원고와 피고가 그 법정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주장과 입증 이런 내용들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나의 재판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라는 그런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사건을 검색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모두 다 나타나고, 언제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서 시간과 그 법정은 몇 호인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죠. 이것처럼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재판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법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론 기일이 이제 다가오면 한 10분 전에 법정 앞에 찾아가서 거기 보면 이제 문서로 오늘 진행될 재판 내역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자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전자 게시판에 사건,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앞으로 진행될 사건 이런 이름과 사건 번호 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시간에 맞춰서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재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우선 재판장의 질문을 듣지 않고 무조건 억울하다며 울먹이는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거든요. 요즘엔 많이 줄은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우셔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땅땅 책상을 치시거나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하다고 울먹이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재판이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재판에 불복하는 그런 행동들도 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재판부는 어쨌든 판단을 내려주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해서 판단자로 하여금 우리의 주장이 맞구나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재판 진행 과정이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리치거나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나오셔서 상대방과 말다툼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곤 하는데, 그렇게 다투셔도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였으면 재판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큰 의미가 없고, 이 재판 과정에서 승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본다면 변론주의라는 내용을 제가 강의 중에 예전에 강의 중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변론주의라는 것이 당사자가 수집해서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이 재판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재판부는 판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들을 제출해서 그런 주장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가 직접 이런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시켜줘 보세요.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바로 변론주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을 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가 이야기하는 피고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럼 저런 권리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주의하에서는 모든 주장과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두 변론주의라고 해서 우선 그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이 하루에 수백 건이 행해지는데 각 당사자의 모든 사정들을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 그리고 증거 등을 첨부해서 입증 방법을 충분히 첨부를 해서 제출할 필요가 미리 제출을 해서 재판부로 하여금 그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로 그 변론주의라고 구두 변론주의라고 해서 말로 법정에서 어떤 것들을 설득시키겠다. 굉장히 나의 모든 말들을 다 법정에서 풀어놓겠다. 이런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서면을 통해서 우선 충분히 자신의 주장 입증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정에서 긴장하시거나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자신이 주장 그리고 입증 방법들을 솔직히 사실 그대로 진술만 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핵심만을 정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럼 그런 주장들 그런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히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걸 향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향후 입증 계획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때 미리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향후 입증 방법도 다 고민을 준비를 해 두셔서 법정에 가서 네, 증인 신청 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등등의 이런 향후 입증 계획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인 당사자 소송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법정에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그리고 법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행동들 그리고 법정에 가기 전에 재판에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